계속 말씀드리는 게 1기 신도시는 언제 됩니까? 그거잖아요. 그래서 언제 됩니까? 아니 안 됐는데 그럼 분당은 안 올랐냐 이거지. 다 올랐다는 거죠. 내가 작년 초에 분당에 9억 이하 신생아 특례돈으로 받을 수 있는 아파트들을 되게 많이 추천을 했어요. 우리 멤버스에서. 근데 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몇 개 샀어, 몇 명이.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기가 선도지구 지정이 안 됐어. 그래서 누가 30% 빠진다 그랬어. 그래서 불안했겠지. 근데 지금 많이 올랐어. 지금은 9억 이하는 아예 없어. 10억, 11억 한단 말이야, 효과는. 그럼 안 됐는데 왜 오르는 거냐 이거지. 전체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거, 땅값이 오르면 가격도 같이 오르는 거죠. 되면 더 커지겠죠. 근데 거기는 그렇잖아.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살고 있어요. 살고 있는데 애들 키우기는 나쁘진 않잖아요. 그거 한 10년 키우다 보면 이제 끝난 얘기인데 이제 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 이미 진행이 많이 돼 있을 거고 그렇게 컨셉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오래 분명히 오를 건데 오래 걸릴 거니까 편안하게 애들 키우면서 참고 간다. 인테리어 싹 해가지고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1기 신도시도 순서가 있겠죠. 아파트도 오르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분당이 제일 먼저 될 거고 그 다음에 평촌 순서로 가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나중에 생각해도 돼. 나머지 3개로 묶였어 일산. 그러니까 슬프다. 나머지 그게 왜 그냥 일산은 용적률이 낮은데 대신에 종전 용적률이라고 해요. 종전. 지금 용적률을 종전 용적률이라고 그러고 네. 종후 용적률이 다른 데보다 낮아요. 종전이 낮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성이 생각보다 이렇게 용적률이 낮다고 무조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평촌에는 가면 싼 데 많거든. 그러니까 분당하고 평촌도 잘 생각해 봐야 돼. 대신에 분당 같은 경우에는 서수정이잖아, 서수정. 서수정 위주로 보는 게 좋다. 서수정 위주로 보는 게 좋은데, 그 지하철, 서현역, 순회역, 청자역, 바로 앞에 붙어 있는 단지들이 양지마을이니, 시범단지니, 뭐, 느티마을이니, 뭐, 상로 우성이니, 이런 아파트들이고, 그거 다 좋아. 다 좋은데, 그 다음 블루까지 있는 애들은 괜찮아.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지금은 아닌 것 같아. 그 이상을 지금 볼 타이밍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다 찍어준 거야, 이게. 이해했죠? 이런 데 위주로 보시면 좋겠다. 그런데도 싼 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에는 그 평촌 학원가 쭉 있어요. 학원가. 거기서 이제 실수하는 게 중학교 배정이 어디로 됐는지를 잘 봐야 돼. 싸다고 무조건 사지 말고. 그 외곽순환고속도로인가? 고가도로 이렇게 쭉 있어요. 평촌에. 그 길을 넘어가면 안 돼. 평촌 신도시 내를 넘어가면 안 되고 평촌 신도시 내에서도 중학교 배정이 어디로 되는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해. 그런 거 고려해가지고 사시면 된다. 그리고 의왕 쪽으로 너무 붙지 말고 뭐 그러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북쪽으로는 가지 마. 북쪽은 싸다고 많이 샀더라고. 저기 대기업에서. 북쪽. 평촌은 남평촌이 북평촌이 있는데 북쪽은 왜 그러냐면은 거기가 이제 소형 위주로 돼 있어요. 소형 위주로 돼 있다 보니까 애기 키우면서 이게 애기 둘 정도 되면 방이 막 3개, 4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3개, 4개 있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애기들 크면 다 이사를 가기 때문에 학원가가 형성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애기 키우기에 좋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높게 안 쳐주는 거거든. 학원가에는 방이 3개 정도는 돼야지 애들을 중고등학생들 하나씩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방이 3개 정도 되는 30평 이상이 주로 이루어야지 학원이 잘 되는 거거든. 그런 거 생각해보면 그 평촌역 밑으로 남평촌을 해야 되는 거죠. 잠실 같은 경우에도 잠실에도 학원이 있어요. 학원 사거리라고 있거든요. 학원 사거리라고 있는데 레이크 팰리스하고 트리지움 사이에 있어요. 레이크 팰리스하고 트리지움은 3단지, 4단지거든요. 그리고 1, 2단지는 S 리센츠, 우리 그 S 리센츠 있잖아요. 거기는 12평, 13평이었어요, 옛날에. 그리고 3, 4단지 그 트리지움하고 레이크 팰리스는 중대형이 있었어요. 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 2단지에서 S 리센츠 옛날에 1, 2단지에서 있다가 애기들이 크면 방이 하나, 2개밖에 없으니까 안 되잖아, 애기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레이크 팰리스나 아니면은 그 트리지움 쪽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거지. 방이 3개, 4개 있는 대로. 그래서 학원가가 그래서 처음부터 잠실 학원 사거리는 레이크 팰리스하고 트리지움 사이에 형성이 되는 거야. 그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죠. 북평촌 쪽은 소형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원가 형성이 안 되고 학원가 형성이 안 되니까 애 둘, 셋 달려있는 고소득자들이 여기 머물질 않으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거죠. 그런 원리를 모르고 갭이 작다고 소형이라고 해갖고 대기업에서 많이 들어갔지. 물론 그게 안 올랐냐 그러면 할 말은 없어. 올랐는데 그러면 길게 놓고 보면 차라리 남쪽에 사놓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인 거죠. 뭐 전체적인 큰 그림만 이야기하니까 매크로 같은 큰 그림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디테일들이 있단 말이야. 지역마다 디테일들이. 이런 걸 알면 좀 쉽죠. 내가 비싼 동네 이야기하고 데이터 이야기하는 게 지금은 비싼 동네고 데이터를 많이 봐야 되니까 그런 거. 이제 전체적으로 막 철철 넘쳐 흘리면 그냥 아무거나 사도 돼 그때는. 예, 나중에 이제 또 지방 얘기 나오면 이제 또 지방 얘기도 하실 거잖아요. 지방 안 가본 데가 없다. 전주, 진주는 내가 1년 전부터 얘기했다. 물량 적다고. 여기는 오를 수 있다고. 분명히 울산도 분명히 얘기했다.
근데 저도 분위기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반딧불 같아. 반딧불이 같은 게 빛이 세진 않는데 계속 반짝 빨간색인데 이렇게 이런 맛이 없어. 이런 맛이 없어. 부산처럼 이런 맛이 없어. 그래서 이게 작은 돈 넣고 작은 돈 태우고 먹으면 좋은데 이게 이제 오르면 또 팔기가 어려워. 근데 또 오르면 또 사이클이 떨어지거든. 전주는 아무래도 그 주변으로 북서쪽으로 들이 맞아요. 넓은 데가 많으니까 맞아요. 그 계속 확장이 되잖아요. 신도시들 많고. 그래서 가격이 또 오르면 막 또 튀어. 그런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방 같은 경우 사이클이 작기 때문에 사이클이 보통 30만 정도 되면 2년 사이클이 가거든요. 3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딱 내가 저점에 들어가고 딱 2년 되면 고점 딱 온단 말이야. 그럼 그때 팔기가 좀 그래. 내가 왜냐하면 일단 1+1이고 2+2고 네. 그리고 그 오르고 있는 데면 누가 파나. 그리고 못 팔면 또 다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한 거고 지방에 주택이 하나 두 개 있어가지고 서울에 주택을 살 때 취득세라든지 청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불이익이 많잖아. 다주택자는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게 그런 데가 오르는 줄 알지만 서울에 먼저 센터를 베이스 캠프를 치라고 계속 이야기했던 게 그런 트렌드였던 거죠. 집이 오를 건데 다주택 포지션은 계속 세금이 다음 딱 보이잖아. 세금으로 망치로 때려 넣는 게 아니고 드럼통에 넣는 게 아니고 세금에 넣을 거 아니야. 세금통에 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가야지 다음 정권에서도 자산을 잘 지킬 수 있을 건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냥 무조건 옛날에 갭 투자하는 거 그때 그거밖에 없고 그냥 전세가가 올라요, 집이 올라요 이러면서 막 뭐 이렇게 그러면 무슨 소리야? 지방에 기회가 있다고 지방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데를 사놓으라는 거잖아. 전세 다 붙어있는 거 사놓으라는 거잖아. 물량이 터지고 있는데 전세하고 매매 차이가 별로 없는 이유는 실거주 가치가 높기 때문인 거잖아. 반대로 이야기하면 집을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세를 살기 때문에 다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두 개를 구분한 줄 알았는데 그 두 개를 구분 안 하고 무조건 갭만 붙으면 좋은 건지 알고 들어가니까 다 물리는 거죠. 울산의 오토빌레이에서 물리고 창원의 그 북면에서 물리고 다 이런 거 아니야. 갭 작은데 신축이고 깔끔한 신도시 얼마나 좋아. 대기업적 사고방식 얼마나 좋아. 사고방식. 그게 갭이 붙어 있는 게 저평가돼서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는 임대만 하고 매매를 안 하기 때문에 붙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두 개를 구분할 줄 알았는데 그 두 개를 구분 못 하니까 제대로 쳐 물리는 거죠. 천안에도 그런 아파트 유명한 아파트 많죠. 있습니다. 많죠. 100, 그러니까 100갭 100짜리. 많아. 수두룩 빽빽해. 천안은 덜이 넓잖아. 천안 아산 신도시가 있잖아요. 천안이 있고 아산이 있잖아요. 사실 아산은 그 옛날에 무슨 그 온천, 온양온천 있는데 거기잖아. 온양온천. 그 사이에 엄청나게 넓은 들이 있는데 그걸 다 메꾸겠다는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들이 넓다는 거예요. 삼성이 천안에 잡은 이유는 삼성 반도체 공장은 계속 1세대, 2세대, 3세대 계속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땅이 넓어야지 땅이 넓은 데다가 공장을 차리는 게 맞아. 그래야 계속 확장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천안은 땅이 넓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아산하고 천안 사이에 있는 걸 모두 메꿔가지고 거의 100만 도시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게 계획이 2008년 금융위기 축소돼가지고 탕정 신도시, 불당동 밑에 그쪽만 이제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 계속 지속적으로 물량이 있어. 그리고 얼마나 붙이기 좋아. 그 평택이 지금 삼성 들어간다 그래서 빵 터가지고 들어갔다가 다 물렸잖아 지금. 그 삼성이 오는데 물량이 더 많으면 물리는 거잖아요. 천안이 똑같은 거야. 천안이 그 옛날 버전이지. 평택 옛날 버전이지. 그래서 천안 막 들어갔다. 초반에는 갭 투자에 성공했다는 스토리들이 엄청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엄청 유명한 셀러? 그런 사람들도 천안에서 내가 2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5천이 올라가지고 2천 투자해서 5천 벌었어요. 뭐 이런 거 5개 했더니 어머 여러분들 날 수 있어요. 2년 지나니까 전세가 올라가고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죠. 전세 빼려면 안 빠지면 그 전단지 만들어서 부동산에 돌리고 이렇게 열심히 안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했잖아. 근데 뭐 그 염창동에다가 3천만 원 갭 투자한 게 훨씬 더 많이 올랐어. 이런 거지. 열심히 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도 살고 머리도 좋아야 돼요. 머리가 좋았다는 게 그 흐름을 잘 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했던 그 천안에서 해서 돈 벌었던 거를 똑같이 적용하려고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갔고 안 되는 건데 옛날에 성공사례만 돼. 성공사례 취해가지고 와 무일푼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돈 떼돈을 번단 말이야. 똑같이 해봐야겠다. 안 된다니까. 맞아요. 세상이 바뀌었다니까. 맞아요. 다주택자는 안 된다니까 이제. 자꾸 이야기하게 만드네. 그래 그러면 지방이역 할 거야 지금 가갖고? 좋은 게 있겠지 이랬는데 지방이역이 취득세만 까주지. 그것 때문에 서울에 있는 집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뭐가 더 이익이에요? 그 생각을 해봐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면 양도세가 하나도 안 나올 건데 양도세가 비과세가 안 돼서 1억이 나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취득세 중과 안 한다 그래갖고 싸게 샀는데 앞에서 싸게 산 것 같은데 뒤에서 다 까죠. 그래서 3천만 원 올라서 와
했는데 취득세가 1억이 나오네. 그렇죠. 양도세가 1억이 나오네. 뭐가 더 이익이야? 이런 거 생각해봐야 된다니까요. 아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제 얘기는 천안도 마찬가지야. 천안도 들이넣기 때문에 공급이 잦아요. 공급이 많기 때문에 이 사이클이 확 불타오를 땐 좋지만 떨어질 때도 세게 떨어진단 말이야. 이런 것도 생각해야 되고 과연 이 천안에 더 이상 삼성이 확장을 하나? 공장을 자꾸 짓나? 이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그렇진 않잖아. 평택을 키우려는 거 아니야? 수도권에 계속 키우려는 거잖아요. 기업들이 왜 수도권에 키우려고 그랬어? 인재들이 수도권밖에 없는데 안 내려갈라, 판교 이하로 안 내려갈라 그러니까 판교 이하로 안 내려갈라 그러니까 천안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저기 용인이라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버스 태워줄 테니까. 이천에 있던 SK 직원들도 막 삼성으로 막 옮기고 옛날에 그랬다면 지금 안 그러지만 그러니까 SK도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할 거 아니야. 와, 이천 머리가 있으니까 생각 못 박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 머리는 못 박으려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생각을 할 거 아니야. 아, 여기 이천보다는 용인이 낫겠네. 그래서 용인으로 옮긴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 이거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천안도 그렇고 캡 투자가 캡이 붙어 있다고 해서 이게 저평가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돼. 실거주 가치랑 투자 가치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여기는 집을 살 이유가 없고 그냥 전세만 살다가 이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사니까 아무도 집을 안 사고 전세만 사니까 붙어 있는 거죠. 이 두 개로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지. 나는 내가 지방에도 많이 했고 나도 그런 거 해봤지만 뭐 물려도 보고 크게 성공한 것도 꽤 있어. 근데 크게 성공한 것은 대부분 지방에서도 제일 좋은데 캡이 5천, 6천이 있다는 게 제일 많이 올랐어. 청주도 복대동에 지혜 1차가 제일 많이 올랐고 캡 투자 3천으로 했거든. 뭐 포항에서도 제일 좋은 집 있어요. 아파트 말고는 포항 딴지는 이야기 안 할게. 포항에서도 있고. 아파트 말고요? 그 포항은 그 단독주택 타운하우스가 비싸요. 가봐 있어. 그런 데가 그리고 효자동에 있는 아파트 이런 거 그런 걸 했지 나는. 뭔지 알아요. 외곽을 안 하고 풍림아이원 이런 거 했었어. 지금 팔았으니까 괜찮아 말해도. 이 캡 작은 거 거기도 캡 작았는데 이런 데가 많이 올랐지. 외곽에 막 500개, 1000개 이런 건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르더라고. 해보니까. 그러고 나서 깨져보고 알은 거예요. 지방 창원도 그래요. 창원도 외곽에 있는 건 지금도 팔고 물려 있는 건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내놓으니까 팔리더라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좋은 데는 잘 팔리고 외곽은 절대 안 팔립니다. 이게 경험해보니까 지방도 제일 좋은 데만 갭이 작을 때 지방의 외곽보다는 갭이 좀 크지만 그런 걸 사놓으면 좋더라. 다주택자들한테는 계속 징벌적인 과세가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까 가능하면 하나나 1+1 정도 그 정도 사고도 계속 하고 싶으면 서울이나 광역시 핵심 지역의 입주권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갭 투자도 재개발 재건축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시각을 넓혀서 볼 필요가 있어요. 10년 전에 급상승기에 몇 번 갭 투자 해본 걸로 그게 또 다시 재현될 거라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안 들어도 된다. 뭘 더 이야기해? 서울에 집을 사! 내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제가 말하는 서울은 경기도 핵심 지역까지. 현재는 그렇다. 그 내년에 또 괜찮은 데는 내년에 얘기해 줄게. 후랭이를 계속 보고 있으면 됩니다. 정보가 바뀌어는 있겠죠. 박혀 있겠네요. 예. 다음 달에는. 두근두근한다. 재밌겠네. 무서워서 두근두근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두근두근한다. 막 화도 나고 무섭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두근두근한다. 우리 애들에게 좋은 나라를 물려주니까 하는 거니까. 와, 내 나라 기본소득, 내 나라 기본주택, 내 나라 소고기. 정치 이슈에 완전히 덮여버려가지고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물밑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마음이 심란하실 겁니다. 네. 정치 이벤트도 있고 또 이게 막상 이게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특정 후보가 되고 나면 또 나라가 어떻게 될 건지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특히 우리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유주택자들이 많으시니까 네. 그럴 건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이 늘어나는 것을 막지 않는 이상 막을 수도 없고 막지 않는 이상 흐름이 바뀌는 거지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르는 곳이 바뀌는 거지. 그런 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흐름을 잘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잘 모르시겠으면 후랭이 TV를 열심히 보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물론 사자도 많은 것 같지만 요건 편집해야 되겠다. 어쨌든 왜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1주택이나 일시적 1가구 2주택 또는 뭐 입주권 정도 이 정도를 생각하시는 2025년이 되시면 가정경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나라를